배우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송중기 씨가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 않다는 입장문을 내자 송혜교 씨는 30분 뒤 성격 차이라는 입장문을 따로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오사카에 도착해 정상 외교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으로 일정을 시작한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방북 결과를 직접 듣게 돼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탈모 치료,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표방한 건강식품과 샴푸 등이 허위, 과대 광고로 대거 적발됐습니다. 현재 탈모 예방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으며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이 경찰에 체포되는 순간 생각보다 빨리 찾았다고 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죽였다며 범행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장마철이 본격 시작되면서 산비탈에 지어놓은 태양광 발전소에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을 건드려놨을 때 산사태가 나오는 거 아닌지 국정물이 내려와서 내려오고 모래가 내려와서 내려오고. 자유한국당 여성당원 행사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속바지 차림으로 엉덩이 춤을 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여야 4당은 그 지도부의 그 당원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글로벌 리더들은 외교 전쟁을 시작합니다. 내일 시작하는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의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주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동안 동력을 잃었던 북한 비핵화 협상이 다시 시작될지 분수령을 맡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 오사카에 도착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며칠 전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난 시 주석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손영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국의 가져오셨는데 중심적인 역할과 기회를 주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시 주석의 최근 북한 방문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북미 대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문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비핵화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0분간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 결과는 조금 뒤 발표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시 주석을 만난 데 이어 내일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중러 정상들을 잇따라 만나 김 위원장의 의중을 전해 듣기 위해서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북미 중재안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 직후에 주말에 한국을 찾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북한은 이런 시점을 골라서 미국과 우리를 동시에 비난했습니다. 특히 북미 협상의 촉진자 역할을 자임한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대화판에서 빠지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한국 방문 중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I'll be meeting with a lot of other people, not by him, but I may be speaking to him in a different form. 오늘 한국을 찾은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판문점에서 실무 접촉을 하거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외무성 미국 담당 권정근 국장 명의로 미국과 대화를 하려 해도 말이 통하는 사람과 해야 한다며 협상 파트너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선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며 북미 대화에 참견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 사이에도 다양한 교류와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제 집의 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것이 좋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내외신 인터뷰에서 남북 간에도 다양한 경로로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 것을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오사카는 철통 경비가 시작됐습니다. 일본 경찰이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3만 2천 명이 동원됐습니다. 오사카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G20 참가국 정상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장 환대를 받은 이는 시진핑 중국 주석으로 2013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본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환대하는 일본 정부와 달리 시 주석 도착 직후 회담장 주변에서는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탄압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この人類の歴史に残るこの悲劇を必ず解決しなければいけない。 참가자들은 이 위구르족의 인권을 보호하라며 중국과 이 시진핑 주석 규탄하는 집회를 이렇게 거리로 뛰쳐나와서 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중국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도 열었습니다. 여기에 홍콩 시민들의 원정 시위까지 예고되면서 오사카 현장 경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초중고 700개 학교에 내일까지 휴교령이 내려졌고 시내 도로 및 고속도로 10개 노선이 통제되는 등 사실상 도시가 봉쇄됐습니다. に到達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が、具体的には自由貿易の推進、イノベーションを通じた中規模課題への対応や、そして女性の活躍。 일본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2천 명의 경비 인력을 오사카 전역에 배치하고 만일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네, 한국을 방문 중인 무하마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시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내어준 대통령 헬기를 타고 비공식 무기 쇼핑에 나선 거죠. 뭐든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해서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인데요. 황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엄한 경호 속에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는 무함마드 왕세자. 잠시 뒤 헬기 2대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준 대통령 헬기를 타고 국산 무기를 개발하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시찰에 나선 겁니다. 사우디 측 희망에 따라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나라로 무함마드 왕세자는 2015년부터 국방장관도 맡고 있습니다. 최근 예멘 반군이 드론으로 유전을 파괴하고 어뢰로 유조선까지 공격하자 하늘과 바다 방어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وليس لدينا صناعة داخل السعودية صناعة عسكرية نعم نحن ننفق أكثر من بريطانيا ننفق أكثر من فرنسا وليس لدينا صناعة 왕세자는 대공미사일 천궁과 보병용 중거리 로켓 현궁 그리고 개발 중인 신무기에 관심을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빔으로 적 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하는 레이저포를 비롯해 전기에너지로 고속탄을 발사하는 레일건 물속을 시속 800km로 날아가는 초공동 어뢰 등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시찰을 마친 무함마드 왕세자는 바로 서울공항으로 이동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네, 사우디는 석유 왕국이지만 21세기 나라의 미래를 석유가 아니라 인공지능, 수소에너지, 5G 통신에서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 왕세자에게는 우리 대기업과 경제협력이 절실하지요. 어제 하루 동안 우리 재계 총수들을 3차례나 만났습니다. 이어서 조현선 기자입니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기업 총수들을 3차례나 연달아 만난 건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사우디로서도 그만큼 절실하단 얘기입니다. 앞건은 어젯밤 갑자기 성사된 5대 그룹 총수들과 비밀회동입니다. 삼성의 영빈관격인 서울 한남동 승지원에서 열렸는데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그룹 총수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회동에서는 사우디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전 2030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비전 2030은 석유 중심인 사우디의 국가 구조를 신산업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신산업이 5G, AI, 화학, 수소에너지 등 모두 우리 기업이 잘하는 분야입니다. 사우디가 우리나라를 비전 2030 이행을 위한 전략적 협력 국가로 선정한 이유입니다. 그런 쪽에서 의미가 있죠. 우리가 발전되어 있어요. 투자를 받아서 더 좋은 장비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우리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1970년대 사우디에서 건설붐을 일으켰던 것처럼 제2의 중동붐이 일어나게 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세계의 한류 커플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부부가 이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결혼 1년 8개월 만입니다. 두 사람은 이미 갈라서기로 합의했는데 재산 분할 등을 위해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먼저 박선영 기자입니다. 강선세운 혈액형이 뭡니까? 당신의 이상형? 배우 송중기, 송혜교 씨는 드라마에서 로맨스를 선보인 뒤 세기의 커플로 발전했습니다. 준기 씨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말 준기 씨한테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파트너기도 하고 우리 혜교 누나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누나 고맙습니다. 지난 2017년 국내외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송중기 씨가 어제 송혜교 씨를 상대로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겁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양측의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송중기, 송혜교 부부는 이미 이혼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중기 씨 측은 재산 분할 등 세부적인 조건에 의견이 달라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며 조건만 맞으면 바로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은 이르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송송 커플의 이혼 조정 소식은 송중기 씨 측에서 먼저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송혜교 씨도 입장을 밝혔는데 두 사람의 말이 조금 다릅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송중기 씨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하루 만인 오늘 오전 결별 소식을 공개했습니다. 송중기 씨 측근은 이혼 조정 신청 공개를 송중기 씨 본인이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톱스타가 파경을 먼저 밝히는 건 이례적입니다. 송혜교 씨는 뒤이어 결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이유에 대한 두 사람의 말은 조금 달랐습니다. 송중기 씨는 잘잘못을 따져가며 비난하기보다 원만히 마무리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송혜교 씨는 성격 차이로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별 발표 방식이 이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송중기 씨는 아무래도 좀 나는 자신이 있다. 이랬기 때문에 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일단 두 사람은 모두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 조정 과정에서 다툼이 커지면 이혼 귀책 사유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송혜교, 송중기 커플이 이미 8개월 전부터 별거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취재진이 오늘 두 사람의 집으로 알려진 주택에 가봤는데 주민들은 이 집이 오랫동안 비워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송혜교, 송중기 커플의 집으로 알려진 서울의 한 단독주택. 초인종에는 도시가스 점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부재 중일 때 검침원이 붙여두는 겁니다. 우편물이 꽂혀 있긴 했지만 수취인은 이들 커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집이 두 사람의 집이라고는 들었지만 본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안 사려 원래 안 사려. 안 사려. 여기 지금 비어 있어요. 1년 이상 비어 있었다는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1년 동안 생각 하나도 없어요. 한편 송혜교, 송중기 커플을 잘 아는 한 지인은 채널A에 두 사람이 8개월 전부터 별거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결혼 생활은 더 짧았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송중기의 소속사는 공식 입장문 말고는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언급을 피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대표적인 한류 배우 송혜교, 송중기 커플의 결별 소식에 해외 팬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상한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TV 드라마에서 상대 역으로 호흡을 맞추며 연인으로 발전한 송혜교, 송중기 커플. 두 차례 열애설을 부인했지만 드라마 종영 3개월 만에 깜짝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삼엄한 경비 속에 비공개로 치러진 결혼식에는 중국 배우 장쯔이 등 톱스타들이 총출동했고 중국 정부의 한한령에도 일부 중국 팬들은 호텔 객실을 예약해
야외 결혼식 모습을 SNS로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각자 영화와 드라마의 주연으로 또 광고 모델로 활동해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공개적으로 결혼 생활의 장점과 함께 배우자인 송혜교를 언급했던 송중기. 굉장히 뭔가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게 가장 달라진 점인 것 같고요. 그거는 결혼하신 분들 다 똑같이 느끼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또 제 와이프도 작가님 두 분 그리고 감독님의 워낙 팬이어서 끝까지 집중해서 잘 하라고 계속 응원해줘서. 한류 스타인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은 중국 최대 SNS에서 검색어 1위에 올랐고,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해외 언론들도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네, 한류 스타 커플의 이혼 절차이다 보니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철웅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궁금한 게 두 사람 다 이혼에는 동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협의 이혼을 안 한 거죠? 네, 이혼 절차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부 양측 당사자가 세부 사항까지 이혼하기로 합의를 끝낸 협의 이혼이 있고요. 또 파경에 이르게 된 책임을 누구에게 있는지 법적으로 따져보자는 이혼 소송이 있습니다. 이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택한 건 이혼 조정인데요. 협의 이혼이 아니라 이혼 조정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안 된 게 남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어떤 부분이 합의가 안 된 건지 좀 구체적으로 취재가 됐습니까? 네, 저희 취재 결과 재산 분할 기준에 있어서 양측의 이견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나가서 재산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새로 정해보겠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이혼 시기에 대한 이견으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송중기, 송혜교 씨 부부는 이혼 소송을 하면 그 소송 과정에서 파경에 이르게 된 귀책 사유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조정을 선택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소송으로 가면 조금 더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거네요. 네. 재산 분할에 이견이 있다는 건데 정말 국제적인 스타들이잖아요. 이 두 사람의 재산 얼마나 됩니까? 네, 두 사람 모두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톱스타입니다. 네. 업계에서는 송중기 씨가 결혼 당시 벌어들인 광고 수익만 약 400억 원대였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보면 송중기 씨는 서울 반포동과 한남동에 집이 있고요. 송혜교 씨도 삼성동에 단독주택이 있어서 두 사람 모두 합치면 1천억 원대 재산을 보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중소기업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네요. 이 1천억 원을 다 분할하는 건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이 재산 분할 기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네. 양측이 결혼한 이후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만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부는 결혼이 2년이 안 돼서 지금 이혼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산 규모에 비해서는 재산 분할 대상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여기에 또 별거 기간이 제외됩니다. 별거 기간이 약 8개월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약 1년 남짓으로 볼 수 있고 그 1년 동안 부부가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만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김철웅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경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양 전 대표는 의혹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9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떠납니다. 성접대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지난 2014년 말레이시아 재력가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양 전 대표는 지인의 초대를 받아서 갔다며 유흥업소 여성을 부르지 않았다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전 대표는 경찰대학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고 비교적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신의 진술 내용이 담긴 조서도 꼼꼼하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당시 자리에 참석한 유흥업소 여성들과 가수 싸이 등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인기 걸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 씨가 1년 넘게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고소에도 멈추지 않는 악성 댓글을
공포 그 자체라고 표현했는데요. 동료 연예인들까지 표적이 됐습니다. 박건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배우 심은진 씨의 SNS에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한 건 지난해 4월부터입니다. 30대 여성 이모 씨가 음란한 음해성 글들을 계속해서 올렸던 겁니다. 셀카를 올리면서 이것도 인연인데 제 친구랑 저랑 같이 셀카 한 번만 찍어주세요. 소름 끼치잖아요. 잠 너무 깨고 막 불면증 막 생기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고 구속까지 됐었지만 이 씨는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나자마자 즐거웠던 경찰서 놀이라며 또다시 악성 댓글을 보냈습니다. 앞서 이 씨는 배우 김모 씨를 3년 가까이 스토킹하고 악성 댓글을 단 전력도 있습니다. 김 씨와 SNS로 교류하는 동료 연예인들까지 스토킹 범위를 넓혀간 겁니다. 멈추지 않았고 더 심해졌고 다른 계정을 파가지고 그 미연이랑 저를 또 태그를 했어요. 심은진 씨의 동료 가수 간미연 씨와 뮤지컬 배우 원종환 씨 등도 이 씨의 표적이 됐습니다. 유명인을 통해서 자신의 위세를 보여주고 자신의 글에 관심 갖는 것에 대해서 스릴을 느끼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은진 씨 등 피해 연예인들은 조만간 검찰에 탄원서를 내고 신변 보호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경찰이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증인으로 나섰던 배우 윤지호 씨의 은행 계좌를 최근 압수수색했습니다. 단 이틀 만에 후원금 1억 1,000여만 원이 모였습니다. 경찰은 윤 씨가 후원금을 제대로 썼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지난 3월 18일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의 은행 계좌를 공개한 배우 윤지호 씨. 신변 위협을 호소하며 경호비용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신변 보호에 대해서와 진실 규명하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최근 경찰 압수수색 결과 당시 단 이틀 만에 1억 2천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5천 명 이상이 많게는 한 번에 100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씨가 실제 경호비로 쓴 돈은 200만 원 정도라며 나머진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윤 씨가 지상의 빛이라는 비영리법인을 만든다며 모은 후원금 내역까지 포함해 후원금이 실제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윤 씨가 허위 주장을 통해 이득을 얻은 것인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후원금을 돌려달라고 집단 소송을 낸 후원자들은 신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윤 씨의 언행이 사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신력을 쌓은 후에 기만을 하였던 점에 대해서 걱정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반면 윤 씨는 최근 SNS를 통해 긴싸움의 끝은 결국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고유정. 체포 당시 모습은 어땠을까요? 채널A 취재 결과 고유정은 아파트를 급습한 경찰에게 생각보다 빨리 찾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5일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은 범행 엿새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날 고유정은 현 남편과 결혼해 살고 있는 충북 청주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검정색 차량을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려던 중 경찰과 맞닥뜨린 겁니다. 당시 고유정은 크게 당황하지 않고 되레 경찰에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을 위해 경찰과 함께 집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남편을 죽인 게 맞냐는 질문에 내가 죽였다며 순순히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유정의 차량에선 시신훼손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들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흉기들이 계획적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유정은 전 남편의 성폭행을 막기 위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고유정은 자신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범행 당시 다쳤었던 오른손에 이어 이 왼팔과 허벅지에 난 상처 등에 대해서도 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고유정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행인을 차로 친 뺑소니범이 9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사기와 절도 혐의로 쫓기던 수배자였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빠른 속도로 차를 몰던 남성. 교차로를 막 지나는 순간 길을 건너던 행인을 그대로 덮칩니다. 차에서 내려 쓰러진 남성을 챙기는가 싶더니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와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를 내리게 합니다. 내려와. 빨리. 내려, 형, 저기 돈 갈 테니까. 안면 골절 등 중상을 입은 남성을 버려둔 채 달아난 운전자는 41살 김모 씨.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끈 채 오토바이로 심야 시간에만 이동했지만 사고 9일 뒤 서울 강북구에 있는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미 사기와 절도 등 6차례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수배자였습니다. 피의자는 수배 중으로 중한 형사처벌이 두려워서 도주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 씨를 구속한 경찰은 김 씨가 사고 당시 무면허에 술까지 마신 상태였던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검은 옷에 복면까지 한 성추행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를 수백 미터 뒤쫓아 검거한 사람은 경찰 시험 응시를 준비하는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검은 옷에 복면까지 쓴 남성이 불이 나게 달아납니다. 뛰어가는 남성을 연두색 옷차림의 시민이 유심히 지켜봅니다. 경찰이 남성을 뒤쫓고 있는 걸 알아채자 함께 쫓기 시작합니다. 수백 미터를 전력 질주하며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결국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넘깁니다. 붙잡힌 남성은 전날 경기도 안양에서 복면을 쓰고 10대 여중생을 성추행한 28살 광모 씨였습니다. 다음 날에도 복면을 쓴 채 범행 대상을 찾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쫓기던 중이었습니다. 곽 씨를 붙잡은 용감한 시민은 22살 김영명 씨로 올해 초 군에서 전역한 뒤 경찰관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면 쓰고 선글라스 쓰고 막 긴팔에 긴 바지 입고 이러고 있어서 누가 봐도 그냥 수상해 보였어요.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뒤에서 못 도망가게 이렇게 끌어왔던 것 같아요. 본능적. 네. 경찰은 곽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하고 김 씨에게 시민경찰 표창과 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지금 이 마음 잃지 않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자랑스러운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어제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는 학교 별관 전체가 불에 그을릴 정도였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했던 것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제 몫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어제 화재로 초등학교 별관이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유리도 군데군데 깨져 있고 자동차들도 화염에 타버렸습니다. 화재 당시 학교에선 한창 방과 후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불이 붙은 별관에는 학생 52명과 교사 7명이 있었습니다. 다급한 순간이었지만 교사들은 어린 학생들을 차분하게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본관까지 연결된 통로를 이용해 아이들을 이동시킨 뒤 운동장까지 내려가도록 한 겁니다. 당시 교사들은 저학년 학생들의 손을 일일이 붙잡고 움직였습니다. 대피를 반복하는 이 과정에서 교사 2명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5층 화장실로 대피했고 뒤늦게 구조됐습니다. 마지막까지 2분 선생님이 애들을 대피시켰어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무사히 빠져나온 학생들은 연기를 마신 교사들을 걱정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살짝 미안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우리들 때문에 연기 마셔가지고 응급실. 그러자 교사도 제자를 안심시킵니다.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휴대전화로 답장을 보낸 겁니다. 학생들도 최근 교육받았던 화재 대피 훈련대로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입을 가리고 나서 바로 고개를 숙이고 계단으로 대피하라고 하셨어요. 합동감식을 벌인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탈모 방지와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기능성 식품이나 샴푸 광고 많이 보이죠? 이런 광고 대부분이 거짓, 과대 광고였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2년 전부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한 30대 남성. 탈모 방지라는 광고에 끌려 일반 제품보다 2배 비싼 탈모 예방 샴푸를 구입해 사용했습니다. 6개월 동안 나아지지 않아 병원을 찾았는데 더 악화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고 혹해서 산 제품들이 있는데 진짜 다 갖다 버리고 싶은 심정이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런 상품들을 구입을 할 텐데 약간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대머리 예방, 모발 성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15일 만에 머리 빠짐이 줄어든다는 자극적인 체험기까지 들어간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하지만 이런 건강기능식품도 대부분 검증되지 않은 겁니다. 현재 탈모 예방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처럼 탈모 예방, 치료 효과를 속이거나 과장해 광고한 사이트를 2,200곳 넘게 적발했습니다. 대부분 건강기능식품과 샴푸를 비롯한 화장품이었는데 허가받지 않은 외국산 치료제를 들여와 광고한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검증이 안 된 제품을 사용하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합니다. 여러 가지 성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환자분의 피부와 맞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염증을 일으키고 악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광고 중단을 지시하고 일부 운영자에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자유한국당 여성당원 행사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속바지 차림으로 엉덩이 춤을 췄습니다. 여야 사당은 그 지도부의 그 당원이라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박민우 기자입니다. 양손에 태극기를 쥐고 흔들며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 여성들. 갑자기 바지를 내리더니 엉덩이 춤을 춥니다. 속바지에는 한국당 승리라는 구호가 한 글자씩 적혀 있습니다. 오늘 한 거 잊어버리지 말고 좀 더 연습을 계속해가지고 정말 멋진 자유한국당 공연단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엉덩이 춤이 논란이 되자 한국당은 해당 퍼포먼스는 사전에 예상치 못한 돌발적 행동이었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황 대표는 입장을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어제 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으로 대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야 사당은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민망함을 넘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폭력적 성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문 대통령 여성 지지자 비하 발언을 거론하며 그 지도부의 그 당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분위기를 봐가면서 행사 내용을 구성해야 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이 무더기 고소고발전으로 번졌죠. 경찰이 고소고발당한 국회의원 중 자유한국당 의원 4명에게 처음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위원장님까지 이러시면 안 돼. 지난 4월 국회의원회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최이배 국회의원의 사무실 출입문을 봉쇄합니다. 공수처 설치법 등을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경찰은 엄용수, 여상규, 이양수, 정가균 의원을 감금 혐의 등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4일까지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표적 소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폭력적인 이 상황을 초래한 민주당의 조사가 먼저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여야는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놓고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후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면서 여야 의원 108명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의원들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지난 화요일 강제 철거됐던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이 하루도 안 돼 다시 설치됐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오후 6시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하라며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지훈 기자, 자진 철거 시한이 지금 2시간 정도 지났는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광화문 광장에는 지금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제시한 자진 철거 시한인 오후 6시를 2시간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강제 철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총 집결 명령을 내려서 지금 현재 당원 3,000명이 이곳에 모여 천막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법적으로 행정 대집행은 해가 진 후에는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해가 뜬 직후 강제 철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공화당이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에 맞춰 천막을 일시 철거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서울시가 조금 더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 강제 철거 이후 다시 설치된 천막은 10동으로 철거 전보다 오히려 2배 넘게 늘었는데요. 서울시는 어제 광화문 광장에 대한 시설물 보호를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철거 후엔 경찰이 24시간 광장을 감시하며 천막 추가 설치를 막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이틀 전 철거 때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폭력을 행사했다며 조원진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우리공화당도 폭력을 당한 건 자신들이라며 맞고발하겠다고 밝혀서 소송전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공화당 당원들은 현재 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경찰도 추가 배출될 걸로 보여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중국은 요즘 중국판 범죄와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흑사회라고 부르는 폭력 조직 소탕을 본격화하자 16년 전 범죄까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중국 후난성의 한 중학교 운동장입니다. 지난 19일 저녁 공안이 운동장 트랙 부분을 파헤치기 시작한 지 몇 시간 만에 시멘트와 흙더미 속에서 중년 남성의 시신 한 구가 나왔습니다. 16년 전 실종된 학교 교직원 덕모 씨였습니다. 通过对这个杜少平等犯罪嫌疑人的审讯，勾结了杜少平将这个失踪人员、将受害人邓世平杀害并遗失的这部。 덩 씨를 살해한 범인은 건설 하청업자이자 폭력 조직원인 두모 씨로 학교 공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덩 씨가 문제 삼자 안매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공안과 언론들은 16년간 사건이 감쪽같이 은폐된 배경에 지역의 배후 세력이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허베이성에서도 29년 전 실종됐던 지방 관리의 딸로 추정되는 시신이 우물 바닥에서 발견됐습니다. 扫黑除恶专项斗争正在用实实在在的成绩赢得人民群众的信任与支持，也必将取得更大的成果。 범죄 조직 소탕을 통해 중국 당국은 사회의 안정을 꾀하고 동시에 민심을 얻어 지역까지 공산당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도심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글로벌 조사기구가 9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았던 곳인데 평화롭던 도시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도로 곳곳에 튕겨 날아온 건물 잔해가 널려 있고 길거리와 차는 뿌연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5층짜리 건물은 절반가량 외벽이 무너져 내려 내부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후 4시 반쯤 오스트리아 빈 도심 주택가의 주거용 건물에서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Die Ursache der Explosion ist noch unklar. Es könnte sich eine Gasexplosion handeln. Das muss aber noch abgeklärt werden. 무너진 건물 잔해 덤비에서 여성 한 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고 건물 잔해와 유리 파편 등에 맞은 이들이 뼈가 부러지는 등 최소 1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빈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인 카릴 성당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950년대 만들어진 시립 주거단지로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 아이들도 많이 오가는 거리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가 발생한 거리를 통제하고 3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건물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네,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유유히 들어오기 전날 저녁 군 레이더는 50분 동안 이 배를 선명하게 포착했다고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국방부가 해명을 내놓았는데 이것마저도 오락가락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북한 목선이 레이더에 잡혔는지를 두고 군의 해명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첫 브리핑에선 레이더에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에 50분간 선명히 잡혔다는 채널A 보도가 나가자 저희가 그때 그 레이더에 미미하게 포착이 됐지만 식별은 안 된 것 같다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첫 브리핑 때도 포착한 건 알렸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레이더에 어떻게 포착됐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묻자 다시 한 발 물러섭니다. 그 상황에서 정확하게 나눠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처음 브리핑 때 언제든지 브리핑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며 다시 변명을 합니다. 17일 날 브리핑 할 때도 보면 변동될 수 있고 추가 설명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다음 주 초반 경계 실패와 사건 축소 은폐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 뉴스A에서 북한 김일성 대학에 유학 중인 호주 대학원생이 체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호주 정부가 이 보도를 확인해 줬습니다. 현재 북한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알렉 시글리가 북한에서 체포됐다는 채널A 보도 하루 만에 호주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영사 지원을 가족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providing consular assistance to his family, and our embassy in South Korea has reached out to relevant officials in North Korea. I mean, there's obviously some. 호주 정부는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시글리의 신병을 밝힐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글리는 북한이 결혼식 영상을 1시간짜리 체제 선전물로 만들 정도로 친북적인 인사였고 평양 관광에 동행했던 사람들도 의아해합니다. He's not one that I would have expected that would have kind of maybe breached anything that North Korea would be unhappy with. 호주인의 억류는 지난 2014년 기독교 선교사인 존 쇼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국회 앞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된 김영환 민노총 위원장이 엿새 만에 석방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김 위원장을 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김 위원장이 주소를 변경하거나 해외여행을 갈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신규 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IOC 위원은 유승민 선수위원과 이기흥 위원 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내년에 대한체육회장 재선에 성공하면 앞으로 최대 6년간 IOC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비는 잠시 쉬어가지만 대신 꿉꿉한 더위가 찾아옵니다. 기온 자체는 크게 높지 않지만 습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불쾌지수는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으로 일반 사람의 절반 이상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입니다.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시기니까요. 적당한 냉방으로 습도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구름도 많고 또 곳곳에는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지날 텐데 비가 오는 시각은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돌풍과 벼락도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전국이 22도 안팎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28도까지 오르겠고 대전과 대구가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에 또 일요일에는 남부 지역에 장마가 다시 찾아옵니다. 이번에도 남부와 제주에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서울 서초구에 올봄 터널이 하나 개통됐습니다. 터널 앞에 좌회전 차선이 그어졌는데 1차선뿐이어서 정체가 아주 심했습니다. 교통량 예측이 틀렸던 거죠. 개통 사흘쯤 뒤에 2개 차선으로 다시 그렸더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요, 노사정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요즘 논의하기 시작했지요. 의도가 좋았다지만 2년 전 또 2년 동안 30%나 올리는 바람에 생겼던 부작용을 정부는 그리고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잘못됐다 싶을 때는 바로 잡아야죠. 터널 앞 차선 다시 긋기처럼 말이죠.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